지게차 운전기능사 기출문제 1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엔진의 윤활유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 자,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면 윤활유의 점도가 높아지면 마찰력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압력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엔진의 윤활유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윤활유의 점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답은 3번.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디젤 기관에서 터보차저를 부착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은 돼 있는데요. 터보차저를요. 자, 번역을 해주세요. 뭡니까? 과급기죠. 자, 터보차저는 엔진의 흡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흡입 공기에 압력을 가해주어서 출력을 증대시키는 장치입니다. 자, 터보차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출력 증대입니다. 출력 증대. 따라서 기관의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디젤 기관에서 터보차저를 부착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기관에서 크랭크축의 회전과 관계없는 기구인데요. 자, 크랭크축 회전하고 관계 있는 것은 일단 발전기 있고요. 그 다음에 캠샤프트 있습니다. 자, 워터펌프 있죠. 근데 4번에서 스타트 모터는요. 이 스타트가 뭡니까? 시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처음 시동을 걸 때 사용되는 모터가 스타트 모터입니다. 따라서 크랭크축 회전과 관계없이 작동됩니다.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건설기계 기관에 있는 펜벨트의 장력이 약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펜벨트의 장력이 약하면요. 그러면 발전기 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답 1번이고요. 5번. 운전 중 엔진 오일 경고등이 점등. 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엔진 오일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 원인. 자, 첫 번째, 오일 드레인 플래그가 열렸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윤활계통이 막혔을 때, 그 세 번째, 오일 필터가 막혔을 때 모두 엔진 오일 경고등이 점등됩니다. 그런데 오일 밀도가 낮다고 해서 엔진 오일 경고등이 켜지지는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6번, 기관 과열. 자, 기관이 이제 열이 많이 가해지고 있죠. 기관 과열 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합한 겁니다. 그러면 기관이 과열되면 그 결과물로서 실린더 헤드가 이제 변형이 되거나 마모가 되거나 아니면 뒤틀림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린더 헤드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 기관의 냉각수. 자, 기관 냉각수. 7번. 제가 좀 잘못 읽었죠? 기관의 피스톤이 고착되는 원인으로 틀린 것. 자, 고착된단 말은요. 굳게 들러붙는다 이 말입니다. 고착이란 말은 굳게 들러붙는 현상인데요. 자, 첫 번째. 냉각수의 양이 부족할 때. 자, 이거 오타났네요. 냉각수 양이 부족할 때는 피스톤이 고착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 오일이 부족하거나 또는 기관이 과열되면 피스톤이 고착되죠. 그런데 압축 압력이 너무 높으면 고착될 이유가 없죠? 고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번은 4번이 되겠고요. 8번. 건설기계에서 사용하는 경유의 중요한 성질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1번 옥탄가. 자, 이 옥탄가는 요거는요. 휘발유의 성질이죠. 자, 옥탄가는 휘발유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휘발유의 노킹에 대한 저항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수치, 이것이 옥탄가입니다. 그렇다면 경유의 성질은 2번의 비중, 3번의 착화성. 착화성이란 말은 풀이 붙는 성질을 착화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4번의 세탄가는 디젤 기관에 있어서 연료가 착화하기 쉬움을 나타내는 지수를 세탄가라고 해요. 그렇다면 경유의 성질은 비중, 착화성, 세탄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유의 성질이 아닌 것은 옥탄가. 자, 옥탄가는 휘발유의 성질입니다. 9번, 건설기계에서 엔진 부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맞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엔진 부조란 말은, 요거는요, 엔진이 떨리거나, 자, 또는, 죄송합니다. 자, 엔진 부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엔진이 떨리거나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떨림, 소음을 엔진 부조라 그러죠. 그리고 이러한 엔진 부조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가 맞지 않아서 실린더 내의 폭발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하면 자, 1번입니다. 인젝터 공급 파이프의 연료 누설. 자, 그래서 엔진 부조가 발생되게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10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시동 꺼지는 원인입니다. 자, 첫 번째, 연료 파이프가 손상되면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프라이밍 펌프가 고장났다. 자, 이 프라이밍 펌프는 수동용 펌프죠. 그렇죠? 수동용 펌프로서 엔진이 정지됐을 때 연료 공급 및 회로 내의 공기 빼기에 사용합니다. 주로 프라이밍 펌프는 공기 빼기용이에요. 공기 빼기. 자, 그렇다면 이것은요. 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의 원인으로 적합하지 않죠. 그리고 3번, 연료 필터가 막히면 시동이 꺼집니다. 4번, 자동 변속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1번, 디젤 기관과 관계없는 것. 디젤 기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죠. 맞고요. 자, 두 번째, 점화장치 내에서 배전기가 없습니다. 자, 배전기는요, 요거는 가솔린 기관의 점화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배전기는 요는 가솔린 기관하고 관련된다. 그리고 3번 압축 착화하고요. 그리고 4번 압축비가 가솔린 기관보다 높지요. 디젤 기관과 관계없는 것은 자, 배전기. 자, 배전기는 가솔린 기관하고 관련됩니다. 12번 운전 중 운전석 계기판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인데요.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연료랑 게이지. 자, 연료랑 얼마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냉각수 온도도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충전 경고등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체크해야 됩니다. 다만 실린더 압력계는 계기판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건설기계 엔진에 사용되는 시동모터가 회전이 안 되거나 회전력이 약한 원인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시동 스위치 접촉 불량. 그러면 회전이 안 되거나 회전력이 약한 원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의 접촉이 나쁘다. 자, 1번과 2번 공통점이 뭐죠? 접촉 불량 아닙니까? 접촉 불량. 그리고 4번 보세요. 전압이 낮아요. 배터리 전압 낮아도 자, 시동모터 회전이 안 되거나 회전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3번에서 브러쉬가 정류자에 잘 밀착되어 있다. 이거는요, 시동모터가 회전이 안 되는 원인이 될 수 없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4번. 야간 작업 시 헤드라이트가 한쪽만 점등되었습니다. 그럼 한쪽은 켜지고 한쪽은 꺼졌단 말이죠. 그럼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은 자, 이번에 전구 접지가 불량하거나 또는 한쪽 회로의 퓨즈가 선이 끊어졌거나 또는 전구가 불량한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이트 스위치가 불량이면 헤드라이트가 전체가 안 켜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15번. 자, AC 발전기. 자, 우리 AC 발전기는 이걸 우리가 보통 교류 발전기라 그러죠. 교류 발전기. 교류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곳. 어딥니까? 스테이터 코일입니다. 스테이터 코일. 자, 스테이터 코일은 고정자 코일입니다. 그리고 알티네이터에서의 발전축의 코일로서 교류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곳입니다. 스테이터 코일. 답은 3번. 16번. 축전지 터미널에 부식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우리 부식이 발생하면 기동 전동기의 회전력이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엔진 크랭킹. 자, 엔진 크랭킹이 뭐냐면 엔진을 회전시키는 것을 엔진 크랭킹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 되지 않겠죠? 그리고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전압이 내려갑니다. 근데 4번 시동 스위치 손상. 이거는 거리가 멀죠. 답은 4번입니다. 17번 실내형 예열 플러그. 자, 우리 실내형은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선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에 히트코일 있죠. 자, 히트코일은 실드형은 요거는요, 히트코일이 금속 튜브 안에 숨어 있죠. 숨어 있다고 실드형 아닙니까? 그러면 코일형은요, 히트코일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코일형은 히트코일이 노출되어 있고, 실드형은 이건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열량이 많으나 열용량은 적다. 요 해당사항 없죠. 그리고 4번에 자, 저항기를 직열로 접속한다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드형 예열 플러그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드형 하면 병렬, 실드형 병렬, 실드형 병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납산 축전지를 오랫동안 방전 상태로 두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이것은 극판이 영구 황산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황산납은 어린이와 임산부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납산 축전지를 오랫동안 방전 상태로 두면 극판이 황산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요. 자, 어린이나 임산부가 이걸 접촉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굉장히 건강에 해롭게 됩니다. 18번의 답은 1번입니다. 19번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 장력을 측정하는 부위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자, 무한궤도식 건설기계 트랙 장력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트랙 장력을 조정하고 진행 방향을 유도하는 아이들러 찾아야 돼요. 아이들러. 그리고 아이들러하고 그리고 1번 상부롤러 사이, 요 사이가 트랙 장력을 측정하는 부위로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굴삭기 붐의 자연 하강량이 많을 때의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자연 하강량이 많아요. 그러면요, 첫 번째 유압 실린더의 내부 유출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트롤 밸브의 스풀에서 누출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유압 실린더 배관이 파손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4번 보세요. 유압 작동 압력이 과도하게 낮을 때죠. 과도하게 높을 때가 아니고, 자, 자연 하강량이 많을 때는 유압 작동의 압력이 과도하게 낮을 때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1번 일반적으로 기중기의 드럼 클러치로 사용되고 있는 것, 이것은 내부 확장식. 기중기의 드럼 클러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내부 확장식입니다. 22번 엔진에서 발생한 회전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할 때 마지막으로, 저게 마지막 영어로 해주세요. 파이널. 마지막으로 감속작용을 하는 것, 파이널 드라이버 기어입니다. 파이널 드라이버 기어. 답 4번. 23번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 앞바퀴 정렬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우리 앞바퀴 정렬은요, 타이어 마모를 최소로 합니다. 그리고 방향 안정성을 주고요. 그리고 조향 핸들의 조작을 작은 힘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 수명하고는 거리가 멀죠. 답은 1번입니다. 24번 지게차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주차 시에는 포크를 완전히 지면에 내려야 됩니다. 1번 맞고요. 자, 2번 화물을 적재하고 경사지를 내려갈 때, 이때는요 후진해서 내려와야 돼요. 후진. 전진 아닙니다. 후진. 자, 그래서 전진 요거 틀렸죠? 자, 후진해서 기아의 변속을 저속 상태로 놓고 후진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3번 포크를 이용하여 사람을 싣거나 들어올리지 않아야 하고, 4번 경사지를 오르거나 내려올 때는 급회전을 해서는 안 되겠죠. 급회전 금해야 됩니다. 25번 크롤러형 로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나열한 것이다.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자, 크롤러형. 자, 크롤러형이 무한궤도형인데요. 이 무한궤도형은, 자, 이번에 포장로를 제거하거나 3번의 제설 작업, 4번의 골재 처리 작업에 유용합니다. 근데 수직 굴토 작업은 자, 크롤러형 로드로 작업을 할 수 있기에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토크 컨버터 구성품 중 스테이터 기능으로 옳은 것입니다. 스테이터 기능은 오일의 방향을 바꾸어 회전력을 증대시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7번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의 색칠 기준으로 틀린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 한번 볼까요? 먼저 비사업용, 관용이나 자가용,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여사업용 또는 영업용, 대여사업용 또는 영업용은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 그러면 문자는 전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그렇다면 자, 이거 옛날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흰색 문자, 요건 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흰색 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관용 또는 자가용. 관용 또는 자가용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입니다. 3번이 일단 맞는 말이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죠. 자, 근데 이거는요, 과거에는 시험 문제의 답이 뭐였냐면 수입용, 요거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게 답이었는데 지금은요. 자, 지금은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어서 자, 일단 바탕은 관용 또는 자가용은 흰색 바탕, 영업용은 주황색 바탕, 그리고 문자는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과거의 기출문제의 답으로 외우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은 문자는 모두 검은색이다. 문자는 검은색.
그리고 관용 작업용은 흰색, 영업용은 주황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28번 자동차에서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서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들고 있을 때의 신호가 무엇이죠? 이거는 서행 신호죠. 서행 신호가 되겠습니다. 29번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통행 방법 중 위반이 되는 것. 자, 1번 택시가 건설기계를 앞지르게 하였다. 이건 위반 아니죠. 차로를 따라 통행한다. 당연히 위반이 아닙니다. 경찰관 지시에 따라 이것도 위반이 아니겠죠. 그런데 두 개의 차로에 걸쳐서 운행한다. 이거는 통행방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30번 교차로 통행방법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교차로 내는 차선이 없으므로 진행 방향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 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임의로,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회전할 때는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서행합니다. 3번,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차의 진로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4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서행, 천천히 운행해야 되죠. 서행하여야 한다. 30번의 답은 1번입니다. 31번, 도로교통법 통고처분. 자, 우리 통고처분은요, 범칙금을 납부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통고처분 수령을 거부하거나 범칙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요, 즉결심판에 회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즉결심판 회부, 이거 누가 하죠? 자, 이것은 경찰서장이에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되고, 즉결심판은 법원이 합니다. 즉결심판은 법원이 하고, 즉결심판의 회부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32번 신규 등록일부터 5년 경과된 트럭 적재식 천공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년. 자, 기억합시다. 신규 등록일부터 5년 경과된 트럭 적재식 천공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번 건설기계 관리 법령상 건설기계의 총 종류 수는 27종입니다. 자, 27개, 27종인데 이것은 26종 및 특수건설기계까지 해서 27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34번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인데, 자, 이거는요, 올해 2024년 건설기계관리법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거 기출문제는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이 자, 지금은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자, 이제 바뀌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35번 주차 정차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장소입니다. 일단 교차로, 건널목, 횡단보도는 모두 주차 정차가 금지되어 있죠. 하지만 경사로의 정상 부근은 주차 정차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장소예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중 항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해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개정됐거든요. 자, 그러면 항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천공기입니다. 천공기. 답은 1번입니다. 자, 37번 유압 회로에서 유량 제어를 통하여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 있는데요. 자, 유압 회로에서 유량 제어를 통해서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은 자, 미터 인, 미터 아웃, 미터 인, 미터 아웃, 브리드 오프. 세 가지 있죠. 미터 인, 미터 아웃, 브리드 오프. 브리드 온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유압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오일 탱크의 부속 장치가 아닌 것인데, 오일 탱크 부속 장치는 추이크 캡, 유명계, 배풀, 추이크 캡, 유명계, 배풀이 있고요. 피스톤 로드는 부속 장치가 아닙니다. 답은 4번. 39번 밀폐된 용기에 채워진 유체 일부에 압력을 가하면 유체 내 모든 곳에 같은 크기로 이 압력이 전달되는 것. 이게 뭐죠? 파스칼의 원리죠. 파스칼의 원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구동되어 있는 기어 펌프의 회전수가 변화하였을 때 가장 적합한 설명. 기어 펌프의 회전수가 변했단 말은 오일의 유량이 변했단 말입니다. 4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유압장치에서 유압 조정 밸브의 조정 방법이 있는데요. 1번 압력 조절 밸브가 열리도록 하면 유압은요, 압력 조절 밸브가 열렸어요. 그러면 유압이 낮아지겠죠. 낮아집니다. 높아진다. 틀렸습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집니다.
두 번째, 밸브 스프링 장력이 커집니다.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커지면 유압은 높아집니다. 그 3번, 조정 스크류를 조이면 유압이 높아진다. 3번이 답이고, 그리고 조정 스크류를 풀면 유압은 낮아집니다. 41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축압기. 자, 이 축압기를 어큐뮬레이터라 부릅니다. 축압기의 종류 중 공기 압축형이 아닌 것. 자, 우리 공기 압축형 세 가지 있죠. 2번에 피스톤식, 3번에 다이어프램식, 4번에 블래더식이 있습니다. 자, 공기 압축형은 피스톤식, 다이어프램식, 블래더식. 따라서 아닌 것은 1번입니다. 43번, 유압모터의 단점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요. 유압모터의 단점은 작동유에 먼지나 공기가 침해하지 않도록 특히 보수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동유가 유출되면 작업 성능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작동유의 점도 변화에서 유압모터 사용에 제약이 있죠. 그리고 4번, 릴리트 밸브를 부착하여 속도나 방향 제약이 곤란하다. 아니죠. 릴리트 밸브는 유압의 힘의 크기를 조정하는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는 유압의 힘의 크기를 조정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4번, 유압유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유압유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유압유의 산화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동불량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계적인 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번, 2번, 3번 모두 부정적인 내용이죠. 근데 4번에 유압기계 작동이 원활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활해지지 않죠. 따라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5번, 유압장치 일상점검 항목이 아닌 것인데, 일상점검 항목은 일단 오일의 양을 점검합니다. 두 번째는요, 변질 상태를 점검하고, 3번 오일의 누유 여부를 점검해요. 그리고 네 번째, 탱크의 내부 점검은 일상점검 항목이 아닙니다. 46번, 방향전환 밸브의 조작 방식에서 단동 솔레노이드 기호입니다. 단동 솔레노이드 기호는 자 1번입니다. 자, 눈도장 찍어주세요. 단동 솔레노이드 기호 1번입니다. 47번, 안전보건표지 종류와 형태에서 자, 이 아래와 같은 그림의 안전표지판이 나타내는 것, 이것은요, 물체이동 금지죠. 물체이동 금지가 되겠습니다. 48번, 크레인 작업 방법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 1번, 경우에 따라서 수직으로 달아 올릴 경우도 있겠죠. 1번 맞고요. 자, 두 번째,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서 작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한하 중 이상의 것은 달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항상 수평 아니죠. 항상 수평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직 방향으로 달아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49번입니다. 높은 곳에 출입할 때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안전대용 로프의 구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일단 안전장구는 뭔가 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 견디는 힘이 강해야 돼요. 그렇다면 1번 충격 및 인장 강도에 강할 것 맞고요. 두 번째, 내 마모성. 자, 마모에 견디는 성질. 이 내가 견딘다 이런 말이죠. 내 마모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열성, 열에 강한 성질, 내열성이 높을 것 맞고. 자, 근데 완충성이 커야 되죠. 완충성이 적으면 쉽게 끊어집니다. 완충성 커야 된다. 그리고 미끄러우면 안 되죠. 미끄러우면 안 돼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0번, 다음 중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방법 중 안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크레인을 이용해서 작업하다가 급의 전환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 중 시계가 양호한 방향.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가시거리가 시계인데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양호한 방향으로 선회해야 됩니다. 3번, 작업 중인 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크레인을 이용해서 화물을 운반할 때 붐의 각도는 20도 이하가 아니고 20도 이상. 20도 이상 또는 78도 이하죠. 20도하고 78도 사이입니다. 그렇죠? 2078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078. 자, 제가 2078년까지 살고 싶거든요. 2078년 2078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1번, 안전의 제일 이념. 자, 뭐죠? 인간입니다. 인간. 안전의 제일 이념은 인간 존중입니다. 자, 51번의 답은 3번. 52번, 연삭 작업. 자, 연삭이 무슨 말일까요? 간다는 뜻인데요. 이 갈면 가루가 생기죠. 가루가 생기면 가장 치명적인 것이 우리 인체에서 눈입니다. 눈. 그럼 눈을 보호하려면 안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경. 보안경. 그렇죠? 안경이 있어야 돼요. 보안경입니다. 보안경. 자, 보안경이 있어야 된다. 53번,
감전되거나 전기 화상을 입을 우려가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제일 먼저 작업자가 구해야 할 것은 보구입니다. 보구. 답은 3번 되겠고요. 54번 유해강선. 자, 유해강선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것이 눈 쪽이죠. 그렇죠? 그러면 보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안경입니다. 그렇죠? 보안경. 보안경이 되겠습니다. 55번 일반 수공구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인데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용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수공구는 손에 잘 잡고 있고 떨어지지 않게 작업해야 되고, 그리고 볼트너트 조임에 있어서 파이프 렌치라 되어 있는데요. 이 파이프 렌치는 관하고 관련되죠. 파이프를 부착하거나 해체할 때, 이 파이프를 부착하거나 해체할 때 필요한 게 파이프 렌치가 되겠습니다. 볼트너트 아닙니다. 따라서 파이프 렌치가 되었다. 자, 그리고 56번 보겠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관리상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추락 위험이 있으면 그러면 말 그대로 추락 위험을 막아야죠. 그래서 띠나 로프, 안전띠 또는 로프를 사용합니다. 사다리 아닙니다. 일반 공구 아닙니다. 안전띠 또는 로프를 사용합니다. 57번 도로 굴착 시 황색의 도시가스 보포가 났어요. 황색은요 저압입니다. 자, 저압이 황색이고요. 저압이 황색이고, 그 다음에 중압 또는 고압 있죠. 중압 또는 고압은 적색입니다. 그리고 초고압은 없다. 중압, 고압은 적색, 그리고 저압은 황색입니다. 58번 지중전선로 중에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시설할 경우에 토관의 깊이를 최소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에서 단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는 0.6m입니다. 0.6m. 59번 가스 배관과 수평거리 몇 센티미터 이내에는 파일 받기를 할 수 없도록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자, 이것은요 30이죠. 30cm입니다. 답은 1번. 60번 굴착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굴착 작업 중 고압선 위험 표지 시트가 발견되었습니다. 고압선 위험 표지 시트가 발견됐단 말은 그 시트 밑에 뭐가 있단 말이죠? 전력 케이블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 지문 표지 시트 지하에 전력 케이블이 묻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계속 한 발짝씩 나아가면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